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12.3 내란 사태로 연말 연초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달 초에 신용카드 이용액이 직전주보다 서울이 약 30% 급감하는 등 전국적으로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소비 지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한은이 발표한 12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11월보다 12.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내란 사태가 우리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외국인 투자금 탈출, 시장 지표 하락, 고환율, 국내 기업 투자 보류와 지연 등 이제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결국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와 사회적 안정은 요원하며 12.3 내란 사태의 수습이 곧 국정 안정이고 경제 안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현재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란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란이 지속될 우려가 커지면 시장은 악화될 것이고 이 내란이 해소될 희망, 내란이 해소될 기대가 커지면 시장은 안정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잘 꿰뚫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율 시장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3 내란 사태 주요 국면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관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2.3 계엄 사태 그 다음 날 첫 거래일입니다. 갑자기 급등합니다. 이 내란 사태가 시작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직후에 해제가 되긴 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이제 주춤하다가 이게 이제 다소 주춤하는 것은 이제 탄핵도 되고 이제 끝나겠거니 왜냐면 해제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기대가 무너집니다. 12월 9일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부결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거래일에 다시 급등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가다가 국회 탄핵 소추가 이제 통과가 됩니다. 12월 14일 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한 일주일, 한 5일 정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탄핵 소추가 됐으니까 내란 수계도 뭐 체포도 되고 탄핵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되겠거니 하고 국민들이 시장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12월 19일 날 석동현 기자회견 이게 온 방송에 다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내란 혐의 인정할 수 없고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당당한 입장이다. 윤석열 변호인단 구성을 시사하면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 곧 국민입니다. 시장이 아주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날은 미 FOMC 금리 인하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효과도 같이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급등을 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또 가다가 12월 24일 한덕수 총리가 1차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합니다.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2차로 또 거부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니까 이러면 헌법재판소 구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탄핵 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이 불확실성이 커지겠네. 어떻게 되지? 그래서 상황이 또 안 좋아집니다. 자, 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다가 2시쯤부터 그러니까 2시 바로 직전에 1시 반 조금 넘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된 게 1시 50분입니다. 그때 이후인 2시부터 1시 50분 경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내란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해라. 그러니까 내란을 빨리 해소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건 다 제껴놓고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이 사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내란을 종식하려는 그 노력을 방해하는 자들,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이들이 바로 국정 안정과 경제 안정을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내란 사태를 수습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그 최일선에 있는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그 수습을 방해하고 나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2번이나 거부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구나 국회가 11월 달에 국힘 1명, 민주 2명으로 합의하고 추천까지 한 경우인데 도대체 왜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나? 뭐 걸린 게 있나? 다들 의아해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단에서 개헌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먼저 보고하고 대통령이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김 전 장관이 명확히 얘기했다고 밝힙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자기 방탄을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공모자로서 지금까지 권한대행의 자리에서 모두를 속이면서 야당과 국민을 교란해서 내란 수습을 방해해왔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총리 즉각 수사를 해서 이것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에 깊이 관여되지 않은 제대로 된 권한대행이 제대로 내란 수습을 해소하는 것이 내란 수습을 하고 이 상황을 해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지금 이런 상황들에서 내란, 외환, 군사반란 이런 모든 죄들의 경합범인데 이 외환 유치는 과거 전두환 군사 세력도 군사 정권도 한 적이 없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 세력들을 두고 극우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근본 없는 세력입니다. 근본 없는 세력이 저지른 중대한 반국가, 반국민, 반민족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라는 말을 입에도 담아서는 안 됩니다. 보수 내란을 막고 외환을 막고 수습하는 정치 세력들 사이에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극우도 있고 극좌도 있고 한 것입니다. 이들은 근본 없는 세력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